최근에 이재명이 기적의 경제 이론으로 이른바 이제 호텔 경제학이라는 걸 들고 나와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논란이 되고 있죠. 다들 이미 이 그림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저는 처음에 이게 그러니까 우스갯소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거를 예전부터 그러니까 꽤 오랫동안 줄기차게 주장을 해오더니 심지어 이번 대선 시즌에서도 이거를 진지하게 주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저 사람은 그러니까 이거 정말로 진심입니다. 진짜로 이걸 그러니까 밀어붙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 기본소득 타령을 말입니다. 기본소득을 풀면 돈이 돈다라는 거.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재명이가 말하는 호텔 경제학이라는 게 뭐냐? 근본은 이것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나라에 돈을 풀면은 무조건 내수 경제가 활성화되고 다 같이 저절로 잘 살고 국가 전체에 활력이 돈다? 말도 안 되는 망상이죠. 이거는 여러분들 결국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 그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도 문재인이가 저 밀어붙이는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이랑 소득주도 성장이 반드시 실패할 거라고, 그거 하면은 물가가 훨씬 더 가파르게 오를 거라고 제가 분명히 그때도 얘기를 했었죠. 그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라는 그 좌파 교수 장하성이가 그 소득주도 성장을 밀어붙였는데 나라가 개박살이 났지 않습니까? 원래 이제 국밥 드립이 국밥충이라고 국밥 드립이 있을 정도였는데 지금 여러분들 국밥 한 그릇도 10,000원이 넘어가는 정신나간 시대 아닙니까? 이거 똑같은 시즌2라는 거예요. 무한동력 같은 소리를 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 사진 속을 한번 보세요. 멀티탭에 전기를 공급하려면 외부에서 그 동력을 공급을 해줘야지, 자기 몸체에다가 그 전선 코드를 꽂으면 그게 전기가 돌아가겠습니까? 전기든 돈이든 사람이나 그러니까 동물들이 먹는 음식, 영양분도 어때요? 제 살 갉아 먹는 게 아니죠. 결국 외부에서 전기든 돈이든 식량이든 공급이 되어야 그 시스템이 돌아간다라는 겁니다. 자기 살을 갉아먹어가지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동물, 그런 시스템은 이 세상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같은 탈조선 월드클래스 기업들이 죽도록 해외 시장에 나가가지고 전체 매출의 90% 이상을 외화를 벌어오고 있죠. 그러니까 지하자원 한 톨 없는 이 대한민국이 전 세계 10위권 인프라를 누리고 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저 양반들이 법인세를 납부를 해주니까, 저기 있는 억대 연봉자들이 세금을 납부해주니까 이 나라가 돌아가는 거라고. 이런 거는 여러분들 더 이상 설명하는 게 입이 아픈 그냥 상식이라는 겁니다. 외화를 벌어오는 기업이 있으니까, 지하자원이 없는 나라에서 그러니까 사실상 금광 역할을 하는 기업들이 몇 개 있으니까 이 나라가 간신히 국가 흉내라도 내면서 돌아가고 있다고. 그죠? 수출할 게 없는, 지하자원이 없는 나라지만 그 지하자원이나 다름없는 금광 같은 기업들이 그래도 국내에 기적적으로 몇 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누리고 살 수가 있는 거라고. 이거는 더 이상 설명하는 게 입이 아픈 그냥 상식입니다. 무슨 그런데 자동차 앞에 자석을 매달아 놓으면 이 차가 앞으로 저절로 갈 것이다. 기름도 없이 갈 것이다. 이런 수준의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어디 초등학생들 데려다 놓고 경제 얘기를 하나? 이재명이가 말하고 있는 경제정책의 논리는 돛단배에 선풍기를 달면은 배가 저절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이런 수준이랑 똑같은 겁니다. 자, 설마 여러분들 이거 헷갈리는 분 없겠죠? 이거 되나? 이러면서 헷갈리는 분 없을 거라고 믿어요. 안 됩니다, 저거는. 앞에서 보셨던 그 자석 달린 자동차하고 똑같은 거예요. 당연히 불가능합니다. 자, 배를 움직이는 바람도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외부에서 공급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 지하자원이 빈약하고 경제 규모도 작은 우리나라 같은 이런 국가 경제가 풍요로워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기술 혁신을 통해 가지고 해외에 경쟁력 있는 좋은 상품을 많이 팔아 가지고 바깥에서 수출을 통해 가지고 외화를 벌어와야지만 우리나라가 잘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외부에서 돈이 공급이 되고 외부에서 영양분이 공급이 되어야 국민들도 내수시장 자영업자들도 모두가 그 돈으로 다 같이 함께 먹고 살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하다못해 집에서 키우는 화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집에서 여러분들 어머니가 키우는 화분 어때요? 화분도 영원히 그게 꽃이 시들지 않고 돌아갑니까? 아니죠. 주기적으로 영양제를 꽂아주고 흙을 바꿔주는 분갈이라는 거를 하지 않습니까? 방에 있는, 집에 있는 화분도 그렇게 돌아가는 거라고. 흙을 한 번씩 갈아줘야 된단 말이야. 외부에서 영양제를 사와가지고 비료를 뿌려줘야 된단 말이야.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가지고 이재명이가 말하고 있는 이 호텔 경제학, 무슨 호텔이 처음에 10만원 이렇게 손님이 예약을 해가지고 호텔은 그 돈으로 신이 나가지고 돈 벌었다고 10만원치 침대를 구매하고, 가구 상점 주인은 그 10만원으로 치킨을 사 먹고 치킨집 사장은 또 그 돈으로 어디서 쓰고 이딴 소리를 하는데, 마지막엔 또 정말로 뜬금없는 소리가 나와요. 호텔 예약 취소를 한다라고 하죠. 결과적으로 마을에 들어온 돈은 없지만 돈이 한 바퀴 돌면서 마을 상권에도 활기가 돈다라는 미친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놓고 기본소득을 그러니까 밑에서 말하고 있어요. 속내가 드러나는 거죠. 결국 그러니까 기본소득 얘기를 하는 거야. 문재인 정부 소득주도 성장 시즌2인데 그것보다도 한술 더 뜨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강조를 했지만 문재인이도 처절할 정도로 무능하고 대가리가 꽃받친 아마추어 정권 그 자체였지만 이재명이는 문정부의 매운맛이라는 거예요. 매운맛이라니까. 단순히 고춧가루 한두 번 더 뿌린 수준이겠지 그게 아니라 이거는 공업용 캡사이신 수준이라고. 여러분 저런 말도 안 되는 경제가 어떻게 가능합니까 상식적으로. 본질은 그리고 어때요? 저 그림조차도 호텔주의는 결국 손해를 본다라는 거예요. 저런 논리대로라면은 이재명 지지한다라고 내가 얼음 사이다가 뻥카를 쳐놓고 개딸들 민주당 지지자들한테 슈퍼챗과 치킨을 얻어먹은 뒤에 막판에 이재명 투표는 조용하게 취소해버려도 되겠네요. 결과적으로 좌파 진영의 활기는 한번 돌았지 않습니까? 우파 유튜버가 전향했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거를 국가적인 차원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예약 취소를 남발한 여행객과 손님을 못 받는 호텔은 어때요? 결국은 신용도가 하락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누군가는 이 과정에서 결국 손해를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 정부와 국가 단위,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 전체를 생각해보면 어떻습니까? 국가 경제라는 게 절대로 어려운 게 아닙니다. 경제학 교과서도 다 때려치우세요. 그 복잡한 이론이 중요한 게 아니고 상식과 이성으로 다 통한다고 국가 경제라는 것도. 나라도 어떻게 굴러가냐면은 이런 식의 기본소득 허구에 의존하는 경제 시스템 하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반드시 정부의 재정 적자, 나라 빚이 늘어나게 됩니다. 국가 부채가 증가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가짜 경제잖아 이거는. 누군가는 그 손해를 반드시 떠안아야 되고 누군가는 그 빚을 결국엔 갚아 나가야 된다라니까. 그런데 이재명은 국민들한테 무식하다라고 되려 큰 소리를 치죠. 걱정하는 사람들한테 저 인간이 뭐라고 합니까? 공짜 돈을 주면 왜 안 되냐? 나라가 빚지면 안 된다고 무식한 소리다. 이딴 소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대한민국의 유력 대선 후보고 여론조사 뻥카가 물론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최소 그래도 수백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지지하고 있다라는 게 좀 자괴감이 들죠. 이게 여러분들 지금 대한민국 나라 수준이 그러니까 이렇다라는 겁니다. 똑똑한 국민들도 있지만 어리석은 국민들도 엄청나게 많죠. 다들 입시 스펙이 얼마네, 내가 수능 점수가 얼마나 좋았네, 외국어 점수가 어떻네. 나라 안에서 도토리 키재기 아무 의미도 없는 그들만의 리그에서 내수시장 제살 갉아먹기로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엽적인 걸로 쇼는 엄청 해대는데 한국인들의 종특이에요. 다들 헛배웠다라는 겁니다. 헛배웠다고. 그러니까 다들 무한하게 그 소모성 제로섬 경제인 거죠. 창조적인 생각을 못해. 헛배웠다라는 거야 사람들이. 자 여러분들 대한민국은 그러면은 공짜 돈을 주는 거를 왜 조심을 해야 될까요? 공짜 돈을 주는 거 왜 조심해야 될까? 그게 다 지금 젊은 국민들 미래 세대가 갚아나가야 될 빚이기 때문입니다. 미래 세대라고 하면 여러분들 꼭 20대 30대 뿐인가요? 40대 50대 60대는 뭐 10년 20년 이상 안 살아? 그죠? 결국은 우리가 불과 몇 년 뒤에 다 갚아나가야 될 미래 빚이라니까. 문재인 정부 한 번 만에 국가 나라 빚이 2배로 늘었습니다 여러분. 문재인 정부 한 번 만에 국가 나라 빚이 2배로 늘었다고. 그 전에 있었던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거의 4개 정부를 합친 것과 맞먹는 빚이 문재인 정부 한 번 만에 늘어났다고. 젊은 국민들 미래 세대가 갚아나가야 할 빚이라는 겁니다. 사실 그런데 별로 그렇게 20대 30대 미래 세대도 아니고 나이 많은 분들도 불과 몇 년 뒤에 갚아나가야 될 빚이죠. 문재인 5년 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보라니까. 지금 50대 60대 어른들 그때도 50대 60대였잖아요. 그죠? 이게 먼 미래 세대의 빚도 아니라니까. 국민 모두가 갚아나가야 될 빚이에요. 대한민국은 여러분들 왜 국가 부채 비율을 낮게 유지해야 되는 걸까요? 우리나라는 초강대국인 미국이나 경제대국인 일본 같은 나라와 체급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두말할 필요가 없는 기축통화국이죠. 초강대국입니다. 달러는 전 세계 어디에서나 통합니다. 만국 공통이에요. 일본 엔화도 달러의 위력에 비해서 손색이 있다라는 거지. 거의 준기축통화국으로 취급을 받을 정도로 국가 신용도가 압도적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한국의 원화는 어떻습니까? 비교하는 것 자체가 신뢰라는 거예요. 한국이 나라 빚을 만약에 펑펑 늘리고 포퓰리즘 돈 뿌리기를 반복하기 시작하면은 결국 순식간에 인플레이션이 옵니다. 물가가 내 임금이 오르는 속도보다 훨씬 더 빠르게 폭등한다라는 거예요. 물가가 더 빨리 올라간다고 월급보다. 이미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우리는 뼈저리게 실제 사례를 경험해보지 않았습니까? 그 여파가 지금까지 서민 경제에 어마어마하게 미치고 있잖아요. 아르바이트 일자리조차 지금 빡세고 사라지고 있잖아. 최저시급이 오르니까 좋습니까? 물가는 더 빠르게 오르는데.
최저시급이 오르니까 좋은 게 아니죠. 풀타임 근무를 하는 게 아니라 파트타임 제일 바쁘고 힘들 때 조금만 사람을 구해버린다고. 결국 그런 식으로 서민 일자리 전체가 무너지고 무인기기 도입이 가속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안 좋다니까 이게. 한국의 나라 빚이 늘면서 국가 신용도가 하락을 하죠. 한국의 나라 빚이 늘면서 국가 신용도가 하락을 하게 됩니다. 경제적인 불안정성이 증가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국가 경제의 펀더멘털이 흔들린다고. 기초 체력, 기반이 약화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건물의 기반이 흔들리면 어떻게 됩니까? 치명적이죠. 그 건물의 가치가 있겠습니까? 한번 그 기둥이 흔들려버리고 금이 가면은. 이 나라 국가 경제는 매력적이다. 이 나라 국가 경제는 희망적이다. 라는 거를 해외 다른 나라들에게 어필을 해야 국제적으로 투자가 유치되고 사업이 가능합니다. 주식시장에도 그렇게 이 나라는 희망적일 거라는 그런 어떤 청신호를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그 나라 주식시장에도 자금이 유입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국민 모두가 자기 나라의 어떤 그런 기관 산업들, 그죠? 대들보 같은 기업들이 이렇게 조금이라도 쥐꼬리만큼이라도 주식 투자를 했다가 다 같이 밥 한 그릇씩 더 잘 살게 되는 어떤 그런 선순환이 반복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가 경제를 우리가 건실하게 유지하려고 애를 쓰는 거라고. 부실 경제가 아니라 건실한, 건강하고 튼튼한 경제 말입니다. IMF 때 여러분들 한번 폭락했던 국가 신용 등급을 회복하는데 20년 가까이 걸렸습니다. 그 나라의 부채 비율, 국가 신용, 경제적인 펀더멘털 이런 것들은 한국처럼 작은 나라, 약한 나라일수록 오히려 더욱더 필수적으로 집요하게 관리를 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고질라 체급이 아니잖아. 우리는 조그만하단 말이야. 이미 유명하고 잘나가고 핵심 기술과 전통적인 대기업도 많고 산업 분야의 강자들도 많고 원천 기술 빵빵한 나라하고 우리는 다르단 말이에요. 국토 면적도 넓고 지하 자원도 빵빵한 그런 나라들과 흑수저 포지션인 대한민국은 안타깝지만 타고난 베이스 자체가 서로 다르단 말이야. 이재용이 여러분들 돈 5천억 원만 빌립시다 하면 어때요? 금융기관, 은행들이 앞다퉈서 서로 대출해주고 거래를 트려고 합니다. 저 사람하고. 근데 학생 여러분들한테는, 시청자 여러분들한테는 어때요? 돈 몇백만 원도 안 빌려주려고 하고 그거 하나 빌리는데도 온갖 서류를 다 갖고 오라고 하죠. 그죠? 이게 안타깝지만 그게 우리 현실이지 않습니까? 자, 미국의 농구 황제 마이클 조던이 자기 브랜드로 스포츠 의류 사업을 하겠다, 신발 사업을 하겠다라고 하면 어때요? 여러분들도 투자하고 싶죠? 자금 좀 빌려달라 이러면 은행들이 1,000억 원 대출도 진짜 농담 아니라 그날 하루 만에 조던한테 바로 나갈 겁니다. 왜 그럴까요? 신용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하고 저런 아이콘들은 신용이 다르잖아요. 마찬가지로 국가 간에도 안타깝지만 레벨 차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국가 경제, 네임밸류, 기본 체급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프리카 코끼리가 여러분들 왜 지상동물의 왕입니까? 체급이 다르잖아요. 체급이. 사자가 무서운 동물이라지만 코끼리는 1대1로 비교를 했을 때 사자 체중의 20배가 넘어가지 않습니까? 하지만 한국은 어때요? 글로벌 대기업의 회장도 아니고 세계적인 스포츠 스타의 포지션도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사람에 비유하면은 그냥 좀 열심히 살아온 일반 직장인, 흙수저, 월급쟁이 포지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쥐꼬리만한 자산이라도 알토란같이 굴려야만 하는 거고, 만약에 빚을 늘릴 때는 항상 그거를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이자라는 대가가 돌아오기 마련 아닙니까? 언젠가는 그 원금도 갚아야 된다라는 무서움을 반드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공짜는 없으니까요. 우리는 신용점수를 관리해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일반인이기 때문이에요. 월 200, 300 간신히 버는 20대, 30대가 카푸어가 돼가지고 무리하게 포르쉐 같은 거 뽑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인생 골로 가는 거예요. 한국이 무리하게 기축통화국 흉내 내면서 나라 빚을 늘리고 돈 화폐를 찍어내면 어떻게 됩니까? 인플레이션이라는 카푸어가 이렇게 날아와가지고 청구서가 날아와가지고 인생 골로 가는 거라고. 아무도 그 나라랑 그 사람이랑 거래를 안 해주고 사업 투자를 안 해준단 말이야. 부도밖에는 남아있는 운명이 없다라는 거죠. 파산밖에는 남아있는 운명이 없다라는 거야. 여러분, 저도 대한민국이 기름이 펑펑 솟아나고 지하자원이 넘쳐나고 하다못해 부유하게 자산을 쌓아놓은 건물주 포지션의 어르신들 같은 일본 같은 상황이면 나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한국은 어떻습니까? 개뿔 진짜 이 나라는 아무것도 없어요. 현실을 인정해야 된다니까. 현실을 똑바로 바라봐야 된다니까. 세계 최강대국 미국에서도 삼성전자의 반도체 공장을 유치해 보겠다고, 대만의 TSMC를 유치해 보겠다고.
왜 그렇게 열심히 영업을 하고 특급 대우를 하는 걸까요? 대통령, 국무장관, 주지사들이 왜 버선발로 뛰어나가가지고 기업인을 맞이해 줍니까? 단순히 세금 돌려먹기, 나라 빚을 늘려가지고 25만원 한번 살포하겠다는 포퓰리즘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국민들이 일할 수 있는 기업과 일자리를 늘려야 되니까, 부가가치를 창출해내는 게 중요하니까 그 짓거리들을 하는 겁니다. 오직 이런 식의 발전적인 경제 모델만이 진정한 창조경제고 부의 선순환이 가능한 유일한 길이라는 겁니다. 국민들에게도 월급과 양질의 일자리라는 어떤 그런 대가, 부의 선순환이 돌아오잖아요. 이것만이 유일한 경제성장의 해법이라니까. 인간은 뼈가 빠지게 논밭을 가꿔야지만, 잡초를 뽑아야지만, 관리를 해야지만 열매를 수확할 수 있는 법입니다. 저절로 감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면서 밑에 누워 있어가지고 되는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돈을 좀 찍어내고 돈 좀 푸는 게 국가 경제의 전부고 그만이라면 전 세계 각국은 미쳤다고 치열한 투자를 합니까? 연구개발과 경쟁을 왜 합니까? 전 세계 나라들이. 돈이 저절로 뿜어져 나오는 그런 마법의 항아리는 동화책 속에만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공짜 돈을 주면 왜 안 되냐고, 나라가 빚지면 왜 안 되냐는 이런 인간이 대통령 하겠다라고 설치고, 심지어 이런 게 유력 대선 후보랍시고 설치고 다니는 꼴을 보니까 나라 현실이 진짜로 안타깝다라는 겁니다. 자, 하긴 대한민국이 곧 기축통화국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던 저 수준이 어디 가겠습니까? 여러분, 저게 불과 2022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불과 한 3년 만에 또 똑같은 일을 우리는 지금 마주보고 있어요. 대한민국이 기축통화국이 된다. 저 수준이 어디 가겠습니까? 참고로 이재명의 레전드 발언 중에 자매품으로 또 뭐가 있죠? 독일에는 유명한 대기업이 없다라는 희대의 정신 나간 발언도 있습니다. 명언이죠. 벤츠, BMW는 독일 기업이 아닙니까? 독일에 여러분들 독일 대기업이라고 구글 이미지 검색 한번 해봐요. 수도 없이 쏟아져 나옵니다. 기업 마크들. 정밀 가공 기술, 제조업이 그렇게 발달해 있고 유럽에서 산업과 제조업이 가장 발달한 나라 중에 하나가 바로 독일 아닙니까? 나라의 미래가 진심으로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